안녕하세요. 제가 중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한 3주 정도 됐을 때 진짜 살아있는 중국어를 경험하기 위해서 중국의 서안으로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 간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올 때 꼭 고량주 한 병을 사와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행 중에는 너무 재밌으니까 까맣게 잊고 있다가 면세점에 도착해서 그때야 맞아, 그 고량주 사야지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중국에 여행을 하느냐고 돈을 다 써버려서 그때 한 550위안 정도의 돈이 주머니에 남아 있었는데 아버지가 사오라고 하신 고량주가 800위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어를 한 3주 정도 한 상태에서 갑자기 엄청나게 복잡한 문장을 만들어야 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일부분은 현찰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카드로 결제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결제하다는 말은 제가 배웠습니다. 워지에짱 일단 뱉어냈어요. 그 다음에 카드랑 현금을 딱 올려놓고는 한국말을 대강 중국식 발음으로 뱉어냈습니다. 일부분 신용카드, 일부분 현금이니까 이 부분 신용카, 이 부분 현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종업원이 거의 그러더니 딱 현금과 카드로 나눠서 결제를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중국어를 몇 년 더 공부한 다음에 알게 된 사실이 그때 제가 우스꽝스럽게 한국어를 중국식으로 발음했다고 생각한 것이 실제 중국어였다는 거였습니다. 실제 중국어만큼 문법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거의 비슷하게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긴박한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부분이라는 단어의 비읍자를 갖다가 F자로 바꿔가지고 부푼이라고 발음해도 된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실 이건 제가 중국어를 굉장히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영어를 공부할 때 배운 언어학 발음 변환 규칙을 중국어에 그냥 한번 적용해봤다가 운이 좋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영어의 발음 변환 규칙 중에 그림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 그림의 법칙에 의하면 아주 옛날에 유럽인들이 거의 대부분 같은 언어를 사용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언어들이 독일어나 영어 같은 북방 계열 언어와 프랑스어나 라틴어 같은 남방 계열 언어로 나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북방 계열 언어와 남방 계열 언어가 원래 조상이 같기 때문에 몇 개의 단순한 발음 변환 규칙으로 다시 짝을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영어는 프랑스에도 가깝고 독일에도 가깝기 때문에 남방 계열 언어와 북방 계열 언어가 둘 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그러면 브라더죠. 근데 형제답다, 형제애, 형제로서의 도리 이런 단어를 뜻하는 단어는 남방에서 왔기 때문에 B 발음이 F 발음으로 변환이 돼가지고 fraternal이라고 발음이 돼요. 근데 이 많은 보편적인 발음 규칙들이 영어에서 배운 보편적인 어학적 발음 변환 규칙이 중국어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브라더가 fraternal이 되는 것처럼 부분이 부푼이 되는 거죠. 사실 굉장히 많은 변환 규칙이 있고 그 변환 규칙만 알고 나면은 중국 발음과 한국 발음이 굉장히 다르게 느껴졌던 게 사실 알고 보니까 같은 한문 발음이 이 규칙에 의해서 이어져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말로 기역 발음이 나는 것이 중국 발음으로는 키역이나 쌍기역이나 쌍지읍 발음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고 한국말로 디귿 발음이 나는 것이 중국어로 티귿이나 쌍디귿 발음이 나는 것이 많다든지 이런 규칙을 알고 중국어 발음을 보면 한국어 발음이 이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같이 하다, 우리가 동시 또는 동기생 이런 거 할 때 그 동자가 중국어로는 통이 됩니다. 드가 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말로 동시, 중국말로 동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전부 할 때 전 발음이 중국어 되면은 쥐엔 발음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부가 중국어로 쥐엔뿌 이렇게 돼요. 이런 몇 가지 발음 규칙을 알고 중국어를 보면은 중국어 발음이 한국말 발음하고 랜덤으로 굉장히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같은 뿌리에서 진화해 왔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굉장히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제가 중국어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중국어는 제대로 된 방식으로 공부만 하면 한국인에게는 굉장히 배우기 쉬운 언어여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어가 한국어랑 한자를 다르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한자를 다르게 쓰는 경우에도 그 단어의 어원적인 이미지는 한국과 비슷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어원적인 이미지란 게 뭐냐? 그 어원적인 이미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비서라는 단어를 예로 들겠습니다. 비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부나 기업에서 특정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단어의 어원을 따져보면은 비밀할 때 비자하고 책 서자를 따가지고 만들어서 비밀서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은 사장님을 보좌하는 비서가 가지고 있는 책,
그 사장님의 여러 스케줄이라든지 이동 경로를 포함하고 있는 책이 대체로는 대외비이기 때문에 그 비밀스러운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비서라고 부른다는 거죠. 근데 중국말로는 비서를 비서라고 안 부르고 미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은 그냥 소리만 들었을 때는 미슈, 비서 굉장히 다르게 들리죠. 하지만 한문을 보면은 중국어의 미슈는 밀서예요. 비밀에서 우리는 비를 따와가지고 서랑 합쳐가지고 비서라는 단어를 만들었고, 비밀에서 중국 사람들은 비 대신에 밀자를 따와가지고 밀서, 이걸 갖다가 발음 변환 규칙에 의해 가지고 중국식으로 발음을 하니까 비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해하면서 단어의 스토리를 추적해 가면서 배우면 한국 사람들이 중국 단어를 갖다가 그 뉘앙스까지 아주 정확하게 본능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게다가 제가 많은 언어를 공부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는 단어를 외워가지고 그거를 사용할 줄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국어 단어를 갖다가 사용을 할 때는 대부분 일정한 단어 생성 규칙이라는 거를 한국 사람끼리 공유를 하고 있고, 그 단어 생성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단어를 그때그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로는 우리가 전혀 전에 들어보지 못한 단어를 딱 들어도 그 단어의 뜻을 갖다가 대략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성 규칙을 모르는 영어 단어는 신조어가 나오면 사전에서 찾아보지 않고는 알아들을 수가 없지만, 한국의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한 코미디언이 신조어를 만들면은 우리는 그 생성 규칙을 가지고 장난을 쳤다는 걸 바로 이해하고 배꼽을 잡고 웃잖아요. 근데 한국어에 이미 수많은 한문 기반 단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중국식으로 단어를 만드는 방법의 반 이상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중국 문법의 많은 부분을 본능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에게 중국어는 굉장히 배우기 쉬운 언어라는 거죠. 단지 한국말에서 이렇게 발음되는 것을 중국말로는 이렇게 발음한다는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는 것만, 어떤 프로그램만 있으면 한국인들한테 굉장히 배우기 쉽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니까 한 한국의 유명한 가수가 미국의 이민국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뭐 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나는 한국 유명 가수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I'm a Korea famous singer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영어 못하는 게 창피하다 이러면서 예능에서 농담을 한 적이 있어요. 영어로 하려고 그러면 I'm a Korea famous singer는 콩글리시입니다. I'm a famous Korean singer라고 하는 게 맞죠. 근데 한국인이 I'm a Korea famous singer라고 하는 그 본능을 중국어에 적용하면은 중국어로는 별로 어색하지 않은 표현이 됩니다. 我是 나는 한국어 유명有名 가수 歌手 이렇게 얘기를 해도 중국 사람들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발음 변환 규칙만 체계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중국어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우연히 마플 중국어를 개발하고 있는 개발진의 시연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마플 중국어에서는 한자 병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그 한문을 갖다가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부터 아예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발음되는 것이 중국어로는 이렇게 발음된다 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수많은 나라 언어를 성공적으로 배워왔고, 또 중국어랑 몇 년 동안 힘들게 싸워보면서 중국어를 배웠던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